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는 원래 이제 차트와 뉴스 시간인데 Q&A가 이제 밀린 관계로 Q&A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바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볼게요. 보시면 일단 오늘 오전에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검정색 4시간 봉에서 검정색 122평 122평에 일단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4,200달러를 돌파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그때 제가 이렇게 평행 채널을 그렸습니다. 상승 채널을. 그리고 이 상승 채널 안에서 보시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급락이 나오고 우상향 하면서 횡보하고 다시 하락 반등 나오고 또 우상향 하면서 하락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서 상승 채널 안에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이 어떠냐, 이 모습을 보면 일단 이 수평선을 지우고요. 볼게요. 지금 보면 지금 물론 이제 그 4월 10일 약간 아래 꼬리가 약간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이걸 이제 제외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 지금 상승이 사실 이 채널,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이게 하락이 좀 큰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 지금 상승 채널 폭 자체가 이때보다 더 넓어진 거예요. 넓어지다 보니까 상승 채널, 그 채널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비트코인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알트코인 주로 포트폴리오가 알트코인 위주로 이제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평가액은 그렇게 저는 많이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지금 위치가 지난번에 보세요. 지금 위치가 지난번 5,400달러 5,400달러 고점 찍고 떨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물론 그 5,400달러를 돌파하고 5,600까지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어찌됐든 지금 5,327달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그 고점 5,400달러 고점 근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뭐 크게 흔들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 그리고 대형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너무 이제 알트코인들 시총 낮은 것들을 위주로 이제 편입해서 갖고 있게 되면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상승률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하락할 때 내가 거기서 이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하락률 자체가 또 크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일이 또 대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세팅 자체가 저는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좀 안전하게 우리가 시장 포트폴리오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4,780달러 말씀드렸죠. 4,780달러 이 라인을 이제 깨지 않으면 4월 2일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바로 눌러줬던 이 4,780달러와 5,400달러 이 사이에서 놀면 사실 뭐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이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4,780달러와 5,400달러의 중심이 어디냐 라고 하면 5,090달러 정도 됩니다. 5,090달러 지금 제가 이 수평선으로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위치가 이 두 영역에서요. 두 영역에서 보시면 이 박스 상단부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5,090달러와 5,400달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박스 상단부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 확률이 높냐 하락 확률이 높냐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상승 확률이 높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그 박스에서 이 중심 값인 5,090달러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채널 상승 채널 안에 일단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하락을 얘기하려고 하면 저는 일단 상승 채널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관점 자체를 저는 계속 상방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상승 확률이 70%, 여기서 이제 아래로 4,780달러를 깨고 내려와서 1-2 안으로 진행될 확률은 여전히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1-2 안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일단은 지금 이 박스 5,090달러를 깨고 5,090달러를 깨고 일단 여기서 내려오고요. 만약에 이 4,780달러까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확률 자체가 오히려 이제 1-2안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뷰는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 시가총액 차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2015년 그 6월, 7월 상황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1-2안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는 또 재미없는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시총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 위치가 이 위치가요.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2015년 7월 달 지금 50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 딱 이 지점이에요. 지금 위치가 이제 이 지점인데 그러면 이때는 50주 이평선을 약간 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50주 이평선 따라서 흘러내리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시총이 급락하면서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이 기간이 3개월 한 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1-2 안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전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이제 1-2 안보다는 1-1 안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 뿐만 아니라 그 대형 알트코인들 차트가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 거의 빠질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리플하고 이제 이더리움은 어제 차트 설명드릴 때 드렸으니까 그런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확률 자체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 이제 이 시총 차트에서도 보시면 이때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때 2015년도와 지금 다른 점, 차트 모양은 거의 흡사해요. 보시면 이렇게 짝꿍댕이를 만들고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서 50주 이평선 맞고 쉬고 있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보면 짝꿍댕이 만들고 20주 이평선 넘어가고 20주 이평선 약간 돌린 것처럼 보였는데 어찌됐든 50주 이평선 맞고 흘러내려서 20주 이평선 깨고 내려왔어요. 이때 이제 200주 이평까지 깨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이제 여기선 오히려 저는 돌파해서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물론 1-2 안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30%는 1-2, 70% 확률은 1-1 확률이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여기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랑 보시면 이때랑 다른 점이 뭐냐 보면요. 지금 이때로 돌아가서 볼게요. 2015년으로 이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2015년도를 보면요. 이때 이제 보세요. 20주 이평선을 돌파하고 50주까지 올라왔을 때 50주 이평선 맞고 이제 흘러내렸죠. 흘러내렸는데 이때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거래량이 뭐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어요. 이때는 보시면 늘진 않았죠. 거의 뭐 거래량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래량은 이때 이제 늘었네요. 이때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보시면 2017년도 2017년도 고점이었을 때의 거래량보다 지금 4월 2일 장대 양봉 나왔을 때 그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이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어땠냐면 지금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 여기서 살짝 올라가는 뭐 이 정도 느낌?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17년 오히려 이제 가격으로 얘기하면 2만 달러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가격이 엄청났던 그때보다 거래량은 훨씬 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거래량을 일으킨 이 4월 2일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일으킨 이 매집 세력이 여기서 다시 눌러줄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돌파 흐름으로 가서 넘어가는 흐름으로 보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눌러줘서 50주평선을 돌리는 작업을 하지 않겠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상방을 왜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제가 댓글 소개를 여러분들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최대한 그래도 댓글을 해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손님이 써주셨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더리움은 코인 수량이 무제한 발행이라고 하던데 무제한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달러 같은 경우 양적 완화로 인하여 머지않은 미래 영원으로 갈 수 있다 하셨는데 이더리움도 만약 무제한 발행한다면 값어치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이 간지러워서 기사를 들어갈게요. 이게 2018년도 이제 기사인데요. 비탈릭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발행 개수를 딱 지금 못을 박자,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비탈릭이 2018년도 4월 3일 기사고요. 이더리움 발행량을 1억 2천만 개로 제한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 발행량은 뭐냐면 2014년 처음 판매된 이더의 2배로 설정이 된 양이에요. 이 1억 2천만 개가 정확하게 이제 1억 2천만 1억 2천만 20만 개입니다. 1억 2천 20만 개.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비트코인은 최대 공급량이 규정에 따라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이더의 최대 발행량은 미정인 상태인 겁니다. 미정인 상태고 보시면 매년 최대가 180만 개로 이제 발행될 수 있다는 초기 규정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초기 규정이 이제 180만 개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좀 제한을 하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간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또 제안서가 나왔는데 해당 제안서는 또한 이더 1억 2천만 개가 발행된 후에도 통화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내다보면서 그때는 최대 공급량을 1억 4천만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제안서가 여전히 제안서에 이제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뭐냐면 아까 이제 뭐 발행 개수가 매년 180만 개씩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180만 개씩 매년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무제한이 되겠죠. 제한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일단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는 이 양으로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요.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1억 4천만 개로 딱 못을 박는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런 인플레이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지는 전 남겨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만약에 이 지금 너무 발행되는 양이 많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채굴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포스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 포스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 보상 비율 자체를 저는 충분히 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이더리움의 어떤 규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믿고 그 안에서 상당량의 이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스스로 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렇진 않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발행량을 뭐 늘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발행량만 늘리겠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달러 발행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양으로 발행을 할 것은 전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찌라시 뇌피셜로 올려봅니다. 짧게 댓글로 남겼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나 참고 뇌피셜로 보셨으면 합니다. 예, 뇌피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마이닝 풀 시작으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지인 중 대형 채굴 쪽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하락으로 올스톱 생산성 악화로 중지했던 채굴을 다시 6월부터 재가동한답니다. 기타 군소 채굴장들은 문 닫고 중국 관련 채굴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 또한 대형화된 채굴장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무튼 채굴이 재가동되면 6개월 이상은 우상향 되기 때문에 19년도가 생각보다 시장 참여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네요. 대형 채굴장들은 세력들과 어느 정도 연계되는 부분과 시그널 정보를 받는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필연적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1-1로 진행이 제 얘기처럼 갈 듯 하네요. 우선 26일, 4월 26일부터 5월 6일 변동성을 지켜보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 6,230불 며칠 내로 올 것인가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뭐 6,230불이라고 하면 6,000불 지금 저항이 그 매물대가 많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1-1안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대형 채굴장 쪽 소식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굴을 하는 대형 채굴장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쪽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보가 있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저는 지금 채굴을 하고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 그런 채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또 저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또 작용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싸게 이제 안 팔려고 하겠죠. 그렇게 봅니다. 좋은 내용을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브래드 최님이 써주셨어요. 다음으로 이제 브래드 최님이 써주셨고, 세력이 엄청 흔들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100배, 200배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 그냥 한 4년 동안 차트 보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차트 매일 보면 세력 장난질에 못 버팀. 우리 이제 CJ님이 맞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자가 분봉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듯이, 근데 그 어려운 걸 한번 해보려고요. 댓글놀이 하면서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브래드체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댓글놀이 하잖아요. 산만해지려고 갖고 이제 농담을 하셨고, 보시면 이제 이 브래드체님이 쓴 글을 오늘 왜 읽었냐면, 아마 오늘 이제 오전에 그 비트코인이 5% 정도 빠졌나요? 아마 그 하락을 보고 또 이제 놀라신 분들이 분명히 야, 이거로 이러다가 진짜 1-2안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 지금 자리에서 제가 채널 상단부가 얼마라고 했죠?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 채널 상단부가 6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거의 이제 7만 달러 돼요. 여기서 시간적으로 더 안 가고 이 현재 자리에서 비트코인 채널 상단부 2017년도 고점을 잇는 채널 상단을 그려보면 6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6만 달러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매일 진짜 뭐 10달러, 20달러씩 매일 올라가면서 이게 비트코인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떨 때는 진짜 하루에 뭐 500달러도 가고요. 하루에 뭐 1000달러도 올라가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뭐 300달러, 500달러.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빠지는 폭 자체도 한 번에 빠질 때 커지겠죠. 왜냐면 지금 5000달러에서 10%는 500달러지만 나중에 이제 5만 달러에서 10% 하락은 5,000달러입니다. 5,000달러요. 그러면 원화로 한 60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10개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만 달러가 빠지면 6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0%에. 그럼 30%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30%라고 하면, 그리고 전체 또 포트폴리오를 본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거를 지금 이 정도 하락, 오늘과 같은 그 정도 하락에 내가 이거를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생의 나라를 그런 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전생의 나라를 구한 자의 정의를 바꿨잖아요. 우리가 와사비님이 다시 이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뭐였냐면 2018년도 연말에 암호화폐 시작을 한 분들이 전생의 나라를 구한 자가 아니라 지금 이 가격대부터 진짜 채널 상단부까지 내가 끝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이 시장에서 먹어볼 수 있는 그 시장의 수익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그 수익을 내가, 그런 복리의 수익을 내가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움직임에 내가 단련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여러분 자산이 지금 가격대,
지금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거 말고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 자산이 뭐 늘어서 만약에 1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100배가 늘어서 100억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30% 조정이 왔어요. 그럼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도 안 털릴 수 있느냐? 내가 거기서도 멘탈을 이거 끌고 갈 수 있는 건 있을 것이냐? 만약에 채널 상담부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저는 이제 이게 단련이 돼야지 그때 가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어야지 진짜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그걸 깊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동주님이 써주셨어요. 이 채널의 장점이 영상에 나와 있네요. 다양한 경험에 구독자분들이 나눠주시는 정보들이 진짜 알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제가 감사드리고 하는 이유가 이게 댓글 쓰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본인의 시간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신의 경험이든지 자신의 이제 의견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아는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협한 그런 방송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정적이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예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사라존님이 써주셨고요. 이건 이제 재밌어서 읽었는데 곰보 배추가 어디에 효능이 있느냐? 제가 마른 기침에 이제 정말 좋습니다. 이거 이재현님이 이제 선물을 해주셔서 지금도 이제 곰보 배추 마시고 있는데 근데 시장의 반찬님이 또 다른 정보를 주셨어요. 곰보 배추 성질이 차서 장기 복용하는 것은 정력을 약하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생강을 넣어서 드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본인은 정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곰보 배추를 먹을 건데 만약에 정력이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생강을 넣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슈웅 김파니님이 정력이 안 좋다고요? 이렇게 해서 후덜덜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 내용을 봐서는 정력이 좋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써주셨고 일단 건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H 채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야옹님이 써주셨어요. 야옹님이 써주셨고 비트렉스의 거래량은 별로 영향가가 없는 듯 합니다. 원래 순위에서 이제 많이 밀려난 거래소라서요. 이제 이게 코인마켓캡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거래소를 합한 거래량입니다. 조정된 거래량인지 명목 거래량인지 모르겠네요. 해주셨고 이 트레이딩 뷰의 크립토 캡 그러니까 코인마켓캡에 있는 이제 BTC 전체를 합한 걸로 이제 나온 차트 같아요. 공유를 해주셨고 차트를 볼 때 비트코인 차트가 이제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왜냐면 특히 이제 거래소별로 가끔 이제 주문 자체가 잘못 들어가서 아예 얼토당토하는 가격을 찍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지금 야옹님이 주신 이 차트는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좀 보완이 된 그런 차트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차트를 볼 때 이제 이 차트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다른 여러 개 거래소들의 이제 비트코인 거에 어떤 합한 어떤 평균값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요거는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오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차트를 볼 때 이제 이 차트도 저도 이제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인베이스 차트상으로는 장중에 120주를 돌파했다가 지금은 이제 50주와 120주 사이에서 횡보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비트렉스는 120주 돌파를 못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비트 쇼 차트는 저항을 살짝 돌파해서 조금 걱정스럽게 만들지만 비트코인 차트가 주봉 볼린저 밴드 상단보다 위에서 지지받고 있어서 상방 기대감이 커집니다. 일단
이렇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법 천사님이 써주셨고요. 마법 천사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희망님, 마지막 희망님이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마법 천사님도 전생의 나라를 구한 자 반열에 서고 싶지만 한 50평생 살아보면 전생에 뭔 짓을 했을지 대충 감이 옵니다. 진장 2017년 온 불장이 희심자의 행운인지도 모르고 그냥 패스해버리고 강제 존버족이 되면서 추가 자본금 투입 족족 물리면서 1년 넘게 견디다 보면 언제 사느냐 얼마만큼 사느냐 보다는 언제 파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얘기를 해줬고, 저도 횟수로 3년 제 경험으로 보면 전구점 왔을 때 원금은 반드시 회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이뤄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므로 여유를 부리다 보면 신고점도 맞이하는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얘기를 해줬고, 제가 이제 마법천사님 이 글을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가서 분명히 이제 2만 달러를 도달하는 때가 이제 오겠죠. 분명히 올 겁니다.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는 제가 제 생각도 이제 마법천사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왜냐면 적어도 여러분이 투입한 원금은 따로 빼서 아예 다시 이 암호화폐 자산으로 좀 넣기 힘든 그런 쪽으로 옮겨 놓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처음에 투입했던 금액은 그렇게 하면 아까 이제 마법천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그때는 마음이 좀 더 편해서 그 사이에서 중간에 흔드는 그런 과정도 좀 더 이제 견디기가 저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변동폭 자체가 지금 느끼는 이 변동폭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도 내가 이 멘탈을 쭉 끌고 가려면 어느 정도 심적으로 이제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고 CJ님 글을 잠깐 볼게요. 이 글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내려가지 않네요. 여기 잠깐만요. 일단은 지금 약간 멈춘 것 같은데 일단은 잠깐만요. 이제 할 분들이 아직 남아서 거의 다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임성희님도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성희님도 써주셨어요. 뭐냐면 저는 꼭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응답 없는 페이지가 되는데 잠깐만요. 네요 이거. 일단 임성희님까지만 읽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희님 써준 내용을 이제 볼게요. 저도 이제 꼭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 방송을 보면서 방송을 잘 들으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상담까지 포지션 어느 정도 끌고 가서 특별한 그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 리치가 되겠죠. 코인 리치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코인으로 암호화폐로 돈을 번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코인 리치를 얼마나 많이 이 H 채널 안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H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코인 리치가 진짜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코인 리치라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금액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생의 나라를 구한 자가 되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코인 리치가 아닐까. 채널 상담부까지 진짜 제가 이 채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거기까지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올 것인가 기대를 해보고요. 저는 그래도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10,000명 되잖아요. 10,000명인데 1명 정도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1명 정도는 왜냐면 이제 구독자가 늘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줄어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늘어났을 때 1,000명 정도가 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1,000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다 되는 건 힘들 것 같고, 1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컴퓨터가 돌아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계속 다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CJ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볼게요. 투자자의 행태 편향 중에 기준점과 조정 편향이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00만 원어치 샀는데 며칠만 원 이제 5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400만 원 벌었다라고 좋아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원래 시드는 이제 1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10만 원이라도 떨어지면 손실을 본 것처럼 이제 아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아 이거 390만 원 번 거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이러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렇게 이제 마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위에 얘기한 편향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마법천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원금을 내가 빼놓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내가 이제 그 수익 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빠져도 사람이 이제 저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멘탈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제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지금 왜냐면 너무 많이 밀려서 지금 좀 더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끊으려고 했었는데요. 컴퓨터가 이제 끊어지면 지금 YG님이 써주신 내용이 좀 내용이 길고 댓글도 많은데 이거를 그냥 또 넘어가기에는 물론 이제 중간에 이 리플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YG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YG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리플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쓰는 1인으로서 가격이 안 올라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 리더만 가지고 있지 리플은 사본 적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탈중앙 코인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만 집어서 안 좋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중앙화된 스캠 같은 잡코인들 역시 사라질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리플이 그 중에서 시총이 매우 높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중앙화든 탈중앙화든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일단 오늘 오전에 리플이 탈중앙화가 중앙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유 물량을 본다라고 하면 야, 그 리플사가 그렇게 XRP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중앙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탈중앙화되어 있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보유 물량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수 3%가 거의 95% 이상의 이제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이미 비트코인 YG님이 갖고 계신 비트라든가 이더 또한 저는 이미 이제 중앙화된 거다. 만약 그런 걸로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일단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법정화폐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를 보면 어떠냐? 법정화폐도 중앙화된 법정화폐를 우리는 믿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중앙화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지. 만약에 진짜 대중들한테 다 돈을 나눠줘요. n분의 1로 돈을 만들어서 돈을 다 대중들한테 나눠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 세계 어떤 기축통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통화의 그 화폐로서 역할을 하면서 돈으로서 쓰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중앙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싸게 사서 중앙화든 탈중앙화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건 저는 오히려 이제 중앙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처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반대로 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오히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비쌀 때는 안 믿던 분들도 이제 비싸게 되면 믿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갖고 가격이 올라가면 없던 확신도 생기면서 거기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야 이거 진짜 앞으로 암호화폐로 쓰이고 오히려 야 뭐 이게 시총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도 그러니까 시총 개념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까지도 야 이거는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총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그때는 이 가격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팔아야 되는 겁니다. 팔아야 되는 건데
당연히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YG님도 비트코인을 산 이유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사신 거지, 이거를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기 위해서 사신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을 문제시하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반대로.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7년도 불장 때, 그리고 지금 2018년도 하락장을 보면 2017년도 불장 때 진짜 막 대중들이 막 들어왔다가 어떻게 보면 2018년도 하락장 때 오히려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문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처럼 쌀 때는 관심을 두고 더 사야 되고, 나중에 이제 오히려 불장이 됐을 땐 그때는 팔고 시장에서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죠. 다만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했을 때 피해를 보는 거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리플이 가격이 조금 회복되거나 본전까지 오면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기를 주변인에게 추천드리고 있죠. 그건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XRP가 사토시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꿉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몇 번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어서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 의견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YG님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탈중앙화라는, 네오스님이 써주셨습니다. 네오스님. 탈중앙화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 외에는 모든 코인이 발행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중앙화 코인은 비트코인 하나뿐이라는 결론일 것이고, 최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 것이겠죠. 이상과 현실은 늘 상이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컴퓨터가, 예,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상향으로 주장했던 평등한 삶은 사회주의 체제를 태동하는 근간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지향적인 인간의 탐욕에 의해 평등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심하게 훼손되고, 오히려 자유를 빼앗긴 독재자에 의해 노예화가 되어가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주의 체제를 보면, 인간의 삶에서 평등이라는 우아한 어떤 이상적 가치는 탐욕을 초월해 고유한 본질적 가치를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리를 지속해 가는 것은 저는 이제 불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아마 5년 이내에 시총 1위 자리는 이제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1위 자리가 바뀐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XRP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논리에 의해 중앙화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뭐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트코인이 뭐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는, 야,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정한 탈중앙화 암호화폐다 이렇게 얘기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저는 이미 중앙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뭐냐면 YG님 의견이 틀렸다라고 단정 짓고 지금 이제 네오스님도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YG님 의견이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네오스님도 네오스님 생각하는 거, YG님도 YG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보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더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박을 하려고 하면, 내가 뭐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생각을 또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서로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G 님도 마찬가지고 네오스 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릭 유님은 뭐라고 써주셨냐면, 암호화폐 등장 배경은 결코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보편화된 미래가 결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소수에 의해 통제, 감시되는 사회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빅브라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든 세상의 데이터, 그리고 가치의 어떤 이동에 대한 데이터까지 갖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통제하고 감시화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는 이제 탈중앙화를 꿈꾸지만 오히려 더 중앙화된 그런 사회가 앞으로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시나리오상 그들에 의해 애초부터 의도된 달러 대체 수단을 암호화폐로 보고 있고요. 현재 수많은 암호화폐가 존재하고 있지만 달러를 대체하는 화폐 수단으로 계획되어 탄생한 암호화폐는 결코 이상적인 탈중앙화된 성격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첨언하자면 소수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개인들에 의해 물량이 공평하게 분산되어 있는 코인은 역설적이지만 결코 디지털 통화로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화폐나 금과 같은 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힘센 사람이나 세력이 있지도 않은 허상의 가치를 부여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고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살아남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라든가 달러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페드가 만들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반짝거리는 노란 돌덩이에 불과한 건데 기존의 어떤 기득권들,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계속 가치 부여를 한 거고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자신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취한 그 기득권들이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써주셨고, 중화된 코인은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좀 바로잡고 싶네요. 이에 관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요. 얘기를 해줬고, CJ님 얘기 중에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여기에요. 내가 아무리 확신한들 시장의 평가를 무시할 정도로 자신 있냐면, 그건 아니지. 내 아무리 리플이 스캔 같아 보여도 리플을 아예 빼는 건 현명한 투자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진짜 더럽고 치사해도 리플을 이제 보유하는 부류가 있을 건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언니랑 좀 반대 케이스인데, 초반에 리플 샀다고 연락을 이제 물려놓고 뒤늦게 공부라는 걸 좀 했는데, 내 눈에는 코인 중에 성공한 놈은 이제 리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파이낸스 쪽으로 정규 교육을 끝까지 받은 처자인데, 리플사가 설계해 놓은 플랜이나 그걸 실행하는 여러 세부적 전략들을 보니 이건 진짜 실패하기가 어렵겠구나. 나 이런 결론 도달하면서 음모론은 하나도 섞지 않았다요.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정규교육까지 받은 처자니까요. 근데 이 바닥에서 좀 굴러면서 세력, 음모론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버리면 많은 현상들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요즘에는 살짝 인정하고 있긴 해. 많이는 아니다. 아무튼 내가 리플 빠돌이가 되는 데는 음모론이 필요 없었어.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으니까. 만약 여기다 음모론까지 살짝 섞어버리면 이건 뭐 행복회로가 다 타버리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CJ님은 이제 이 뭐죠? 리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견 주셔서 이 부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욱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탈중앙화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암호화폐 수용하길 바라는 것도 모순 아닌가요? 그리고 비탈릭이 이더 몇 개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다른 암호화폐들도 더 이미 중앙화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지금 또 그루브 밀리어네어님은 그게 바로 이제 마이닝 세력들과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들이 리플을 두려워하며 떠들고 있는 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와사비님 이제 의견을 보면 와사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두 가지 간단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일단 현재 시총 3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민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큰 세력들과 그들의 힘이 있어야 된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건 이론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돈입니다. 그 돈의 취향이 시총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 주셨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 작년 11월에 스위스에서 출시된 세계 최초의 아문사의 ETP 상품의 비중을 보면 비트가 52.98%고요. 오히려 이제 시총 2위인 이더는 15.02%인데 리플은 22.98%. 그래서 오히려 이제 리플을 더 이제 좋게 보고 있다. 만약에 스위스에서 이렇게 시총 3위인 리플의 비중을 이더보다 더 실었다는 거는 얘네가 어떤 정보력이 딸려서 이걸 이렇게 실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소시파서님이 써주셨습니다. 이제 소시파서님은 약간 중립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짧은 견해로 볼 때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분산 투자가 답이고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제4의 물결이 온다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을 번영의 순환 사이클 10단계를 쭉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읽지 않고 저는 이제 쭉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에 이 글을 설명란에 붙여서 넣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2019년도 4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쭉 길게 했는데 중간에 약간 방송이 약간 좀 멈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